날씨가 진짜 추워졌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또 더욱더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원래 제 본캐가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11월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FTX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2일에 코인데스크 US에서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를 공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FTX의 창립자, 대표이사 CEO인 샘 뱅크맨 프리드먼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FTX는 2019년도에 설립됐고 알라메다 리서치는 2017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암호화폐 트레이딩, 가상자산 트레이딩을 많이 했고 퀀트, 이런 전략 제공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거에서 아마 이 샘 뱅크맨 프리드먼이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물론 트레이딩만 하신 건 아니겠죠. 괜찮은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고 이런 약간 크립토 VC,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같은 역할도 함께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신 걸로 이제 소문이 나 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해서 2019년도에 또 거래 전문가들과 함께 이 FTX라는 거래소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FTX랑 알라메다 리서치는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굉장히 밀접한 회사였어요. 법적인 구조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굉장히 이제 자산이 많은 회사로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 대차 대조표를 정작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FTT라고 해서 FTX가 발행한 자체 토큰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자산 146억 달러 중에서 36억 6천만 달러가 FTT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FTX에서 투자한 솔라나라는 토큰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은 뭐로 치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 이거는 이제 달러랑 완전 동일한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아니면 실제 우리 법정화폐 있잖아요. 달러라든지 USD, 또는 다른 나라 화폐들 이엔화일 수도 있고 원화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안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회사 주식,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이제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46억 달러 중에서 36억 6천만 달러니까 약 3분의 1이 넘는, 3분의 1이 안 되는,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상당량이죠?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이제 FTT라는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FTT는 안전하지 않은 자산인 건가요, 그러면? FTT는 FTX라는 거래소가 찍어낸 토큰이에요. 이걸 왜 찍어냈냐? 거래소에서 이제 자기네가 FTX 거래소에서는 요거를 수수료로 한다 하면서 FTT라는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하고, 가입자들, 이용자들은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USDT라는 US 테더라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하고 교환을 하고 싶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을 하고 싶을 때 FTX 거래소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교환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수수료를 넣겠죠. 근데 그 수수료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FTX에서 발행한 FTT로 하는 거죠. 여기서의 조금 특이점은 FTT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수료가 좀 또 싸다고 해요. 싸게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내가 FTT 토큰을 많이 스테이킹을 얼마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수수료는 100원.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200원에 상당하는 FTT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었으니까 FTX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FTT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겠죠. 근데 사실 FTT라는 가치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긴 하지만 그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가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서희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한서희 토큰이 어떤 사람은 나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해도 시장에서 100원일 수도 있잖아요. 100원으로 거래가 되면 그 가치는 100원에 형성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서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래 이러면서 소문이 나면서 제가 나중에 적어가지고 한서희 토큰 가지고 뭘 많이 할 거래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한서희 토큰 갖고 있으면 쓸 데가 많을 거래 이렇게 얘기가 퍼지면서 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된 거예요. 1,000원이 됐는데
나중에 갑자기 알고 보니까 한서희가 별거 없네? 이러면서 다시 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 어디 가서 바꿔달라고 하거나 나는 이거를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1000원의 가치를 주고 샀으니까 나 이거 1000원으로 바꿔줘 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이건 실제 돈이 아닙니까?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FTX 토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FTX가 발행한 FTT라는 게 이제 가치가 막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80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80에 육박할 때 거래소에서 이제 그거를 $80로 교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FTX에 가서 일정한 가격으로 보전해달라는 요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오로지 시장에서의 그런 평가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FTT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전체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FTX의 평판에 따라서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어떤 시점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체 자산 평가액이 1000억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FTT의 가격이 $80였을 때랑 FTT 가격이 만약에 $20로 내려앉았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가격도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준 시그널은 이상하네. 알라메다 리서치가 왜 이렇게 FTT를 많이 가지고 있지? 이런 인상 한 가지가 있었고 또 FTX가 어려워지면 알라메다 리서치도 어려워지겠네? 이런 인상도 이제 주게 된 거죠. 이제 이걸 보고서는 11월 6일에 유명한 장펑자오라고 하는 바이낸스 CEO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소위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이쪽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치 이제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서 워렌 버핏 하면 넘버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죠. 마치 바이낸스 하면 이제 디지털 전체 거래소에서 1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두나무의 업비트 같은 위치에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의 거래소인데 이 장펑자오가 자기가 FTT를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마 FTX에 투자한 게 있었는데 FTX에 투자한 그 지분을 넘기고 엑시트라고 하죠. 엑시트하면서 FTT를 일부 대가로 받은 것 같아요. 그 대가로 가지고 있던 FTT라는 토큰을 나 이거 팔겠다. 언제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면 실제 이 가치가 허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청산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580 밀리언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죠? 상당한 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이걸 팔면 시장이 FTT 떨어지겠구나. 난리가 나니까 이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두 군데였거든요. FTX랑 알라메다. 알라메다 CEO인 캐롤라인이 같은 날 1시간 뒤에 안 돼. 너네 그거 시장에 팔지 말고 $22에 내가 사줄게. 장외 거래로 나한테 팔아.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왜 이거를 $22에 사겠다고 제안을 해? $22보다 내려가면 안 돼? 라는 인상을 주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22보다 내려가면 알라메다 리서치에 무슨 피해가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투자자들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일까요? 왜 무너졌어요? 약간 마지노선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게 딱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왜 주식 담보 해가지고 주식 담보해서 이제 대금 빌려서 현금 빌려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무서워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MTS 들어가면 막 영끌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대부분 그런 용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하고 테슬라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란 증권회사 앱을 쓰는데 A 증권회사에 내 주식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 테슬라 주식 100만 원어치를 맡기면 이제 얼마가 이제 보통은 50만 원 정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의 가치의 일부만큼이 테슬라 주식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쵸. 근데 갑자기 내가 빌린 돈 50만 원인데 저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그거보다 위로 보통 설정하는데 보통 어떻게 설정하냐면 한 70만 원 정도 되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빌려준 50만 원 못 갚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권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7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담보로 맡긴 주식을 강제 청산하고 내가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FTT를 가지고 어느 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때 너가 맡긴 FTT 가격이 변동하니까 우리가 이 FTT가 22달러보다 낮아지면 안 돼. 우리가 빌려준 돈을 회수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22달러 되는 순간 너의 FTT는 우리는 강제 청산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약정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면에 있었다면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22달러보다 내려가면 내가 맡긴 FTT는 강제 청산되고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은 나는 이제 담보를 맡긴 게 날아가니까 시장이 그게 또 풀리면 FTT 가격은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라메다 입장에서는 무조건 22달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이낸스에서 나는 너네가 22달러 매수 제한했지만 나 안 하겠다. FTT 팔 거야 라고 2022년 11월 6일 오후 4시에 다시 또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샘 뱅크맨 프리드먼은 야 너 왜 그러냐, 우리 자산 안전하다, FTX는 안전하고 고객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다, FTX는 무너질 리 없다 막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는데 그럼에도 FTT 토큰은 갑자기 막 떨어지고 22달러에서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놀란 거예요. FTX가 이상하네. 내가 FTX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돈도 맡겨놓고 비트코인도 맡겨놨는데 만약에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내 돈은 하나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그 자산을 빼는 인출을 하게 돼요. 막 인출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식처럼 뭐 거나요? 뭐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막 변동할 때 이제 갑자기 급락하는 걸 막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걸 발동시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거랑 조금 다르고 예를 들면 은행에 100만 원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100명이 와가지고 내 돈 10,000원 내놔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그냥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9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90명이 막 와가지고 10,000원씩 찾아가는데 나머지 10명은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인출 중단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걸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FTX 거래소가 갑자기 인출 중단 사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출 중단이 되면 투자자들은 더 놀래거든요. 더 놀래서 진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 이용자들이 다 자기 자산을 막 빼와요. 빼오는데 못 빼온 사람들도 물론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샘 뱅크맨 프리드먼이 장펑자오에게 SOS를 친 것 같아요. 장펑자오가 그럼 우리가 FTX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인수 투자 의향서를 서명한 거를 이제 서명을 했고 그게 실사 작업 DD라고 하거든요. 듀 딜리전스를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11월 8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이낸스에서 트위터가 떴어요. 안 되겠다. 우리는 FTX를 인수할 수 없다. 회계장부를 보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에 11월 9일 오후 5시에 샘 뱅크맨 프리드먼이 여러 가지 지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파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날 2022년 11월 10일 오전 9시에 결과적으로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샘 뱅크맨 프리드먼이 사임을 했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